네, 현재 시간 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것이 핫한지, 어떤 이슈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세 가지 상황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 긴급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감기약 품귀에 오르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지난주랑 2주 전만 해도 리오프닝 때문에 화장품주 이야기를 저희가 구구절절했는데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됐습니다. 근데 감기약 품귀가 단순히 중국 문제가 아닌 전 세계 품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내도 지금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가 제가 약국을 안 가.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한 5, 6만 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된 혹은 독감 확진자들이 한 50만 명 매일같이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중국은 공교롭게도 이게 믿을 만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부분 봉쇄 완화를 하고 있는데 확진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예상하는 것은 만약에 연말에 최악의 상황을 간다면 하루에 1,000만 명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미리 이제 이게 약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치료제는 나오긴 했는데 이게 시중에 병원 가서 진단 받아서 바로 쓸 수 있는 약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감기약, 진통제 이런 걸로 좀 대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독감 백신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더나 관련해서 모더나가 이번에 mRNA로 인해서 그 암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임상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감기약 이런 이슈보다는 좀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오르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더나 훈풍까지, 그러니까 mRNA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코로나 시기에 상장을 하면서 네. 굉장히 당시에 이거 되기만 로또 청약이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잖아요. 그 이후의 분위기를 보자면은 많은 제약주들이 그랬다시피 주가가 또 내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장대 양봉이 나와줍니다. 연속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추세해 봐야 될까요? 그쵸. 지금 이제 그 감기약 관련된 기업들도 과연 이게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올지 여부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가 지금 품귀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긴급 추가 생산 명령, 생산 권유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1년 12달 감기약만 먹을 것도 아니고 또 당장 이것이 그냥 우리가 예비용으로 집에 사놓는 것이지 저도 연초에 막 코로나가 엄청 확진자 심했을 때 애들 때문에 그 애들용 그 감기약을 사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대비용인 것이지 당장 이걸 먹기 위한 제품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연속성을 띌지 여부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많이 오른 감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좀 저점을 좀 확인시켜주면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11월 달 고점도 한 10만 원 선이었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반등 대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로 1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근데 지금 워낙 또 이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보자니 괜히 옥석을 잘못 가려가지고 그냥 테마에 물릴까 봐 또 걱정도 되고 개인적으로 유창희 대표님은 이번 제약주들의 강세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라던가 키워드 있으십니까? 그 일동제약이 네. 일본 회사랑 같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이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요?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이제 일본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승인을 못 받았는데 어찌되었든
치료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감기약 원료를 만드는 뭐 동아약품이라든지 일부 기업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동제약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슈로 오른 기업들 말고 못 오른 기업들 중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동제약도 최소한 뭐 지난번 그 일본 긴급 승인 이슈가 있었을 때 45,000원, 5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한 번 정도는 어차피 공략을 해본다라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안 그래도 독감 감기가 유행인데 여기 코로나까지 더해지고 리오프닝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 제약사들의 약품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계절적 요인도 갖고 있는 일동제약을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미국 ESS 프로젝트를 매각하는 하나큐셀. 그래서 오늘 하나솔루션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매각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요게 이제 이번에 밤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그 ESS 지금 텍사스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솔루션이 태양광 혹은 ESS 시장을 진출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라기보다는 이거를 건설을 해서 어느 쪽에 이제 매각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스페인 회사 쪽으로 해서 좀 매각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아직 금액은 근데 이제 나오질 않았어요. 다만 최근에 하나큐셀이 매진 에너지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런 거 매각 관련해 매각 금액하고 비교해보면 제일 비싼 가격에 매각이 됐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에너지 시장 정책이 좀 변화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꼭 뭐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전은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근데 전기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시간은 한낮 아니겠습니까? 네. 활동이 제일 많고 또 생산 활동이 제일 많은 시기가. 그래서 그 낮에는 전기가 부족한데 밤에라든지 뭐 새벽 이런 시간대는 또 전기가 사용이 급감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 발전을 하더라도 남는 발전량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또 필요할 때 적시에 공급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ESS 시장으로 좀 커버가 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도 발전해서 이것을 저장을 해서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관련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규모 매각은 상당히 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하면은 저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예전에는 못 믿겠다. 나 여기 또 오르면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신의 반응이 많았다가 올해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 내 하나솔루션이 나왔네라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보신 이유가 이제 실적에서 특히나 태양광 부분에서 드디어 돈을 벌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하나솔루션뿐 아니라 그냥 태양광 산업에서 많은 기업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원년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보니까 4분기 태양광 영업이익은 2,400억 원을 넘길 것이다라고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태양광 사업 부분만 2,400억이 네. 넘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 다 더 좋게 나오는 것이죠. 특히 화학 부분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업황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특히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그 태양광 시장이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럽은 원래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지 않았었는데 개인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 시장이 많았었던 부분들이 좀 상업화, 대규모 발전 단지로 좀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되고 있고 이거는 뭐 4분기 내년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듈 생산 능력 비중이 또 미국 공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대 같은 경우는 또 매출 증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한 여름에 한 3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4만 원, 5만 원이니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이슈가 되고 이게 예전하고 다르게 단발성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솔루션 관련 기사를 찾아봤는데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인 세븐스톤즈를 인수했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와이너리를 인수했을까 하고 봤더니 이제 갖고 있는 그 관광 사업 부분을 네. 좀 키우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나솔루션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지만 관광까지도 계속 뭔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겠죠? 네, 그쵸. 뭐 와인 뭐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보면서 왜 인수했지라는 생각에 찾아봤더니 하나 쪽에서 아마 와인도 아마 판매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아침 뭐 그거는 부차적인가 보야 돼. 네, 논외고 일단은 그 신재생 에너지는 새로운 시장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6만 원도 가능하고 네. 길게 본다라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 한 지난 8월부터 보면 하단이 한 4만 5천 원, 상단이 한 5만 5천 원 그냥 박스권입니다. 아주 높은 변동성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는 좀 분할 매수해 보면서 좀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새로운 시장이란 한 주 평가와 함께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단기 목표 주가 6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적자 사업을 정리하는 중인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CD, 특히 국내 LCD TV 패널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안 돼서 그런 거라면서요. 그렇죠. 일단은 원래 LCD를 일찍이 버렸어야 돼요. 일찍이 버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LCD 패널 가격이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상당히 견인시켜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OLED로 전환되는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나쁜 결정이었다 말하기 힘들지만 어찌되었든 LCD 시장이 생각했던 것 좀 길게 가다 보니까 OLED 시장의 전환이 좀 늦어졌고 요즘에 TV들 이렇게 홈쇼핑 같은 거에서 보시면은 OLED TV가 있고 LCD TV가 있어요. 근데 LCD TV는 보통 한 80인치, 86인치 뭐 이런 식으로 좀 86인치, 뭐 90인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OLED는 보통 86인치가 제일 큰 걸로 전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LCD 공급은 과잉이 되고 있는데 TV 가격을 보면 싸다라는 것이죠. 90인치 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한 홈쇼핑 가격을 보면 한 200~300만 원 정도?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엄청 싼데 그럼에도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LG전자가 재고 자산이 1조 5천억이 넘게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다 TV만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TV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의 재고 자산인 것이고 그러면 세트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LG 디스플레이의 상반기, 3분기까지 적자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해소되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생산을 줄여서 재고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뉴스들은 일단은 뭐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2분기째 적자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매일경제 TV 입사해서 처음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봤을 때 당시는 여러 번 말하지만 지지선이 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저항선? 그 상황까지 되어 버렸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중국의 패널 때문에 네. 돈을 못 벌었던 LG 디스플레이인데 이제는 또 바닥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도대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실적 측면에서도 바닥을 찍고 돌아설 수 있을지. 곧입니까? 곧은 아니라 생각. 왜요? 왜냐면
OLED 시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또 OLED 시장 수요가 아주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마도 TV가 잘 판매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전환한 것이 게이밍 시장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인데 요즘에 모니터 게임용 모니터 좋은 거 보면은 막 70만 원, 80만 원 넘어가는 게 있어요. 크기는 뭐 한 30인치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이 잘 형성되었는데 누구나 다 게임용 그 모니터 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게 있고요. 또 전장 사업 부분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도 아직은 이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고부가치 사업 쪽에서 집중하고 있지만 시장 성장이 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가 좀 둔화가 돼서 좀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 그래서 가전 수요가 좀 늘어난다라면 저는 충분히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직 확인된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애플카 이슈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주가가 좀 올라오고 또 그러한 이슈가 좀 사그라들면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한 8만 원 초반 정도 혹은 8만 원 이하에서 지지를 확인된다라면 좀 매수 관점 또 한 10만 원 언저리 온다라면 또 매도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죄송합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전자를 보였네. 죄송합니다. 한 12,000원 언저리 온다라면 좀 매수 관점 그리고 한 15,000원, 16,000원 이상 올라온다라면 또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긴 한데 바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고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특히 애플카라던가 뭐 애플의 VR기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소문만 좀 무성하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아직 LG 디스플레이가 강한 동력을 찾기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유창희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